불이 났을 때 물론 불을 빨리 끄고 그죠? 또 잘 돕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게 뭘까요? 불이 안 나게 미리 봐주고 혹시나 위험한 건 없는지 전기가 이상하지 않는지 봐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아니라 진짜 미리 돕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누가 심하게 맞아가지고 힘들어서 누워져 있거나 또 학교에서 폭력당해 있거나 또 정말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이럴 때 막 어떻게 막 하셔가지고 이게 아니라 주변에 누가 그런 사람이 없는가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예, 할아버지 할머니 계셨고 삼촌 계셨기 때문에 혹시나 아빠 엄마가 안 계시고 또 힘든 일이 있더라도 다 책임졌습니다. 삼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만약에 혹시나 어떤 뭐 이혼하시거나 또 누가 사별하거나 하면 그 가정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죠. 네, 엄마가 일하고 가시거나 아빠가 일하고 가시면 혼자 누구랑 친구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스마트폰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간절히 누군가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망한다면 우리 교회 주변의 아이들 강남에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아파트촌에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지역 교회 옆에 또 집 옆에 학교 옆에 반드시 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예방하는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도움을 내가 주고 싶은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기도도 하고 또 올해 또 처음 막 하니까 누군가 도와야겠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돈 보낼게. 10만 원씩 보낼게. 계좌번호 불러. 자,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부가 많이 도와줍니다. 생각보다. 3인 가족이면요. 한 100만 원 이상 줍니다. 모르셨죠? 근데 교회는 많이 주면 얼마 줄까요? 한 10만 원 정도 주면 많이 줄 것 같은데요. 또 이게 1년 이상 주기가 쉽지 않죠.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얼마씩 주니까 고마워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자, 근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여러 이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중에 우리 아동 청소년들은 과연 어떤 도움을 제일 많이 받고 싶을까요? 자, 엄마랑 둘이 사는 친구예요. 엄마가 아침에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세요. 아니면 오후에 나가서 밤새 이렇게 식당 가서 일하거나 일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 있습니다. 그죠? 외롭게. 예.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을 경우도 있고요. 그럼 무섭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다행히 이 친구가 주변에 뭐 친척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안다. 내 옆집에 그런 가정이 있고 그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네, 가끔 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죠? 밥 먹어주는 거. 야, 밥 먹었니? 겨울에 뭐 이렇게 고구마 하나 같이 가서 먹는 거, 그죠? 또 아이스크림 하나 주는 거. 여러분, 혼자 밥 먹으면 맛있습니까? 그쵸? 맛없죠? 빨리 먹게 되죠? 얹히죠, 그죠? 근데 누군가 같이 막 얘기하면서 먹으면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밥을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빙핸즈 멘토링은 별명이 있습니다. 러빙핸즈 밥토링.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되게 쉽죠,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했다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아이가 또 상처받습니다. 예, 되게 좋은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1년 유지가 힘듭니다. 또 멘토링이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어떻게 너만 주니? 다른 친구 줘야지 라고 1년 만에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아이들 근데 대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선생님이 좋아서 되게 더 만나고 싶은데
야, 그만 만나야 돼.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슬프죠, 그죠? 아니, 내가 이렇게 필요 없는 사람인가?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지? 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여러분들은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 아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그래서 자, 중학교 3학년이면요. 중3, 고1, 고2, 고3 네, 재수하면 재수까지 5년 합니다. 근데 주로 뭘 한다? 밥을 먹는다. 힘을 빼셔도 됩니다. 예, 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시간이 기니까 쉽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금 이미 저희 10년 동안 하면서 어떤 멘토 선생님은요, 남자분인데 4번째 멘티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특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만나는 게 그 아이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예. 자, 많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들 결혼을 왜 하십니까? 내 편 만들고 싶잖아요. 내 편.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아내만큼은, 나의 남편만큼은 내 편이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쉽지 않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도 누군가 한 명이 꾸준하게 자기 편이 되어주고 만나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뭡니까? 상담이라든가 또 코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단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전문가인 그 코치나 어떤 상담가가 서비스를 주는 거예요. 평가하죠. 근데 멘토링은요, 그 멘티가 평가합니다. 예, 지금 멘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멘티가 나중에 커서 지내보니까 선생님이 정말 나의 나중에 그때 그 멘토셨구나 라고 해야 진짜 멘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진 않지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냥 기다려주고 옆에 있으니까요, 자기 스스로 알더라고요. 제가 굳이 좋은 얘기를 안 해도 본인 스스로 크면서 이게 내가 좀 틀렸나? 그래서 바로 잡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 때 잠깐 실수하는 거 막 혼낼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애가 어느새 쑥 커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졸업할 때쯤 되니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친구가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냥 많이 힘든 친구였어요. 아빠랑 같이 살던 친구였는데 경제적 형편이 되게 어려우니까 공부를 많이 좀 포기하다시피 했고요. 특히 이 친구가 그림을 참 잘 그리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돈 많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보여주고 싶어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그런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우리 러빙엔젤 도와가지고 계속 학원도 다니게 도와줬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멘토 선생님이 용기를 불어일으켜 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계속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대학교도 정말로 산업 디자인학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간 친구가 이제는 정말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나를 잘 도와줬지?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이제 러빙에이지 멘토링은 이제 성인 되면 스탑 그만두는데 이 멘티는 선생님을 계속 만나고 싶어서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로 같이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야, 내가 멘토니까 너 교회 나와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말 없이 그냥 꾸준하게 이 친구를 만나주고 섬겨주고 감동을 시켜주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도 방식이 아닌가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섬길 때 결과가 나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계속 좀 엄마랑 사는 친구였는데 힘들었습니다. 근데 고3 때까지 계속 막 좀 헤매다가 그냥 대학교를 본인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싶어서 와인을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좀 하다가 좀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바리스타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요, 대학교 졸업하는 시기에는 과 수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하나회에서 운영하는 빈스 엠베리스라는 곳에 취업을 또 했대요. 정직원으로. 예,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 러빙엔지 멘티 중에 갑자기 또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에 모금을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상여금 받은 그 일부를 가져온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적지만 보태고 싶다고. 그래서 딱 기부를 하고 갔습니다. 자, 저희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돈 받았으니까 너 나중에 갚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자발적으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기부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감동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재 졸업한 친구가 83명입니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친구가 83명인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대학을 갔고요. 또 절반 정도는 저희가 이제 취업을 했는데 저희 러빙핸즈는 이제 아이들이 대학을 갈 경우에는 대학교 입학금을 첫 등록금을 도와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장학금도 보내주고 또 일일 카페를 해서 수익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자, 그 중에 3명의 멘티가 멘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멘토 양성 과정을 밟고 두 명은 여자인데 이미 매칭을 다 해서 멘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남자 멘토라 지금 4월달에 군대 간다고 군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군대 갔다 와서 반드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는 지금도 멘토링을 한 20명 정도가 쌍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 나중에 멘티한테 너 멘토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되게 좋나 봐요. 선생님 저도 나이 크면 멘토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정말 이게 도움을 받은 친구들이 그 말 받는데 그냥 그치지 않고 계속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구나 라고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저희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께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우리 아이만 우리 가정만 평안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유치원까지는 이렇게 막 컨트롤할 수 있는데 사춘기 들어가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냅두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학교 폭력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만 잘 키우는 게 정말 정답이 아닙니다. 예, 우리 아이, 옆집 아이 누구 잘 같이 잘 돌봐주고 같이 행복한 게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다. 자꾸 비교시키죠. 야, 옆집에 누구는 잘하는데 왜 그래? 교회에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하는 거 보십시오. 친척끼리 아니면 교회끼리 이렇게 친구끼리 비교합니다. 예, 비교하지 말고 같이 잘 가는 방법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자, 우리 가정만 챙기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게끔 관심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이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모든 문제 또 전 세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죠. 그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일입니까? 한 명씩. 일단 내가 주변에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서 그 친구 한 명을 한번 책임을 져보자 라고 결심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또 한 명을 우리가 한번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에서 윤근익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표님 오늘 말씀 참 감명 있게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멘티에서 네네. 그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따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사실은 이렇게 혼자 감당하기에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러빙핸즈가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모임도 같이 하면서
서로 같이 고민도 나누고요. 또 실제로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엄마가 아픕니다. 아이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좀 개입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뭐 학교랑 협력해야 될 일인지 구청이랑 같이 할 일인지 저희가 같이 고민해 가지고 돕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중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희가 빨리 병원에 같이 입원시켰고 또 구청에 연계해가지고요 어떤 도움이 있는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다 연계했고 또 한부모 엄마 지원을 다 연계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걸 도왔고 또 저희 기관 러빙핸즈는 온라인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 발생합니다 했더니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또 추가적인 모금을 해서 돕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혼자 하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러빙핸즈와 같이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 또 다음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구리에 사는 김영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멘토를 대하는 네. 부모님의 반응은 어떠하신지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멘토 선생님이 준비되어지면 이제 구청이나 통해서 이제 추천받고요. 사실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부모님 동의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동의를 하지 않고 반대하시면 이 관계가 유지가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데 사실 초기에 저희가 할 때는 제가 기독교 NGO다 보니까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신 분들은 중간에 막 이렇게 그만두게 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중요하고 특히 이제 그 멘토 선생님을 많이 신뢰할수록 사실 멘토링은 더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릴수록 약속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 약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약속 뭐 이렇게 했다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어릴수록 부모님이 그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멘토 선생님에 대한 신뢰나 또 러빙핸즈에 대한 신뢰가 클수록 이게 이제 멘토링이 유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러빙핸즈 멘토링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그 아이나 그 부모님이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게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멘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아빠랑 100번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식구끼리도 누군가 1대1로 뭐 100번, 200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분명하게 누군가에는 큰 선물입니다. 가족이 아닌 누군가한테 내가 100번, 200번을 1대1로 만나서 누군가 얘기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멘토링을 할 때는 좀 실력이 없으니까 보통 보십시오. 상담 같은 경우에는 한 회기에 잘하신 분은 10만 원, 좀 못하신 분은 5만 원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빙핸즈 멘토링은 이렇게 횟수가 갈수록 돈이 커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첫 번째 만남은 만약에 10,000원이라면 그 비용 가치가 뭐 올라갈수록 비싸질 것 같아요.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래서 100번째는 100만 원이 아닐까. 그런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치 있는 이 일들에 특히 우리 멘티한테 내가 참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신뢰를 선물로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강의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강의 통해서 이렇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좋은 말 하네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꼭 멘토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